이번 영상의 주제는 원래 주식 투자로 100억 원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이었는데, 이 제목으로 하면 10억도 못 벌어 보신 분들은 100억에 대해서 이건 사기다, 아니면 어그로를 걸려는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10억을 빨리 버는 방법이라고 일단 제목을 정했습니다. 최근 얘기는 아니고 한 20여 년 전쯤에 저를 찾아온 대학생이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제가 주식 투자로 열심히 한다면 10억을 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이 질문은 저는 주식 투자로 100억을 넘게 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과 비슷하겠죠. 이런 질문은 꼭 주식 투자가 아니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뭐 사법고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면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면 뭐 서울대에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뭐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뭐 서울대를 가거나 아이돌이 되거나 무슨 축구 국가대표가 되거나 운동선수의 국가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훌륭한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거나 이런 것은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누구든지 주식 투자로 열심히만 한다면 10억 원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미 1999년에 32살 때 10억을 넘게 벌고 있었고, 그 3년 후인 2002년에는 35세 때 이미 100억 원을 넘게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자신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이렇게 아주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한다면 누구든지 10억 원 이상은 주식 투자로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억을 벌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은 나는 주식 투자로 10억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것은 무슨 운이 좋거나 아니면 요행이거나 아니면 뭐 부정한 방법으로 뭐 정보를 습득해서 벌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스스로 힘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누구든지 10억을 열심히만 하면 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일단은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뭐 국가대표가 될 자신감도 없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국가대표가 되는 사람은 없겠죠. 일단은 첫 번째가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렁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지렁이가 이제 흙을 뚫고 나와서 개울 쪽으로 기어가는 지렁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렁이 입장에서는 아마 모를 겁니다. 내가 개울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도로 쪽으로 기어가는 지렁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도로 쪽으로 열심히 진짜 열심히 기어가는 지렁이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햇빛에 달구어진 도로에 결국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울 쪽으로 기어간 지렁이는 뭐 도로 쪽으로 간 지렁이보다 천천히 쉬엄쉬엄 간다고 해도 뭐 편안하게 개울 쪽으로 가서 자기 수명대로 오래 살다가 생을 마치겠죠. 매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주식 투자의 방향을 잡고 가면 도로로 기어가는 지렁이와 같은, 결국은 중간에 달구어진 도로에서 말라 죽는 지렁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주식 투자를 점점 성장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10억을 벌 수 있는 첫걸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1989년에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때는 굉장히 호황이었죠. 그 서울올림픽 때문에 85년부터 89년까지 굉장히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그 해였습니다. 몇 년 동안요. 증권사도 굉장히 호황이었고 증권사 직원들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주식 초보자였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한테 물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 상한가가 6%였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친 종목이 다음날에도 뭐 연속 상한가 치고, 그러니까 상한가 친 종목을 매수를 하면 그 다음날 수익이 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어떻게 사나요?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증권사 직원은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게, 그런 상한가 종목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는 못 사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투자자는 주문을 내봤자 어차피 안 사질 거다. 그런 의미였죠. 하지만 저는 이 이후로 거래소 여러 가지로 물어봤습니다. 상한가 종목은 도대체 누가, 거래량은 분명히 있으니까 누군가 사는 것인데 누가 저 종목을 사는 걸까? 물어서 증권거래소에 전산실, 실제로 상한가 주문을 체결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말단에까지 전화를 해서 결국 알아낸 것이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코스닥은 선착순이었죠. 결국 상한가 종목을 가장 적절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굉장히 빨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99년에도 그 수천만 원을 가지고 12억을 벌 수가 있었죠. 그 당시도 10억 정도면 굉장히 큰 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10억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몇 억 정도 가진 돈으로 상한가 종목을 굉장히 많이 대량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9번 이상 주문을 내면은 이제 컴플라이언스에서 그렇게 많이 주문을 내면 안 된다고 이제 제재를 걸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제가 한 500번씩 상한가 종목에 분할 매수를 해서 500번을 내면은 100주씩 500번을 받으니까 5만 주를 받을 수 있죠. 그런 식이면 굉장히 진짜 무위험 수익 같은 수익을 많이 거두었던 때입니다. 100억을 번다는 것은, 그냥 100억을 번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매매를 해서 번다는 것은 결국 100억을 벌려면 매매를 잘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100억을 벌려면 축구를 잘해야겠죠. 축구를 잘해서 손흥민 같이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을 하면은 많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100억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은 매매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를 신경을 써야 되고,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라면은 어떻게 내가 축구를 잘하나 이쪽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롤 모델을, 제가 아직은 1조 이상 수익을 낸, 발행시장에서 물론 굉장히 많죠. 1조 이상 그 대주주가 수익을 내는 경우는, 주식으로 내는 경우는 많지만, 워렌 버핏 같이 매매 시장에서 1조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는 저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천억, 2천억, 3천억 정도 수익 낸 투자자는 몇 명 보았죠. 축구로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로는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가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롤모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와 배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어떤 투자 종목을 매수를 하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투자 종목을 어떤 매수 타이밍에 매수하고 어떤 매도 타이밍에 매도하고 하는 이 타이밍, 종목과 타이밍을 아는 것이 기회를 기다리고 기회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배팅을 하는 것, 즉 매매 주문을 하는 것을 배팅이라고 했습니다. 기회와 배팅이 있다면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당연히 배팅입니다. 배팅이 90% 이상의 중요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고 좋은 타이밍을 잡아도 그 배팅해야 될 타이밍에 주저주저 하다가 실제 매매 주문을 못 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슈팅 찬스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볼을 슈팅하는 것, 최종 슈팅이 거의 배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물론 축구는 드리블, 패스, 슈팅 찬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지만, 결국 스타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은 이 최종적으로 슈팅을 하는 그 최종적인 이 능력이라고 봅니다. 10억을 벌 수 있는 첫걸음의 세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듯이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한 증권사 직원이 그거는 살 수 없습니다 말한 상한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사면 되는지를 끝까지 쫓아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방법을 알아내서 그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나 자신이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유튜브나 아는 다른 전문가한테 좋은 정보를 얻거나 이렇게 묻어서 가야 되는 것은 절대로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는, 축구선수로 말하면 최종 슈팅 찬스가 왔을 때 그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 선수로 하여금 차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가 축구선수라면은 결국은 자신이 그 공을 슈팅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죠.
트레이딩도 이와 마찬가지로 최종 주문을 내는 것은 내가 내야 되고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 자신이 투자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다음은 2009년 아니면 2010년, 2011년쯤에 비트코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간지에도 많이 나왔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이런 기사를 보고 대부분은 세 가지의 그 행동을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는 99% 이상은 이것은 사기다. 아니면 이건 위험하다.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 기사 자체도 그냥 대충 제목과 이게 뭐야 하고서 그냥 보고 넘기는 사람이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이건 뭐지? 하고서 기사만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좀 더 다른 걸 알아보고 찾아보고 책자가 있으면 책자로 보고 물론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쁠 겁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영상들이 나오겠지만 2009년만 해도 그 정도로 유튜브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건 뭐지 하고 분석을 하고 결국에는 투자를 안 하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관심을 갖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라도 조금이라도 늦게라도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뭐지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건 괜찮은데 말이 되는데 하고 투자를 한 사람들일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 이 당시에 아마 투자를 했다면 비트코인 1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겠죠. 꼭 비트코인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이건 사기야, 이건 위험해 하고 제대로 그거를 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많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10억을 벌 수 있는 첫걸음 네 번째는 선입견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무조건 이제 회피하고 보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그냥 답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건 위험해. 안 하는 것이 좋아. 손해가 크게 날 거야. 하지만 그런 마인드는 열린 마음을 갖고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갖고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보고 충분히 분석하고 내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다는 것이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적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인지 알려면은 매매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단기 투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축구의 예를 계속 들었는데요. 어느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 연습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슈팅을 하고 그 슈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거를 알고 다시 슈팅하기까지 한 30초나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은 이 사람은 하루에 1000번의 슈팅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번의 슈팅을 한다면은 굉장히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렇게 아마 1년 정도 그런 슈팅 연습을 진지하고 열심히 바른 방향으로 했다면 재능이 있는 선수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 투자는, 매매 시장에서 장기 투자는 이런 페널티킥 연습을 할 때 슈팅을 하고 1년을 기다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슈팅을 하고 내가 잘 찼는지 못 찼는지 결과를 1년이 기다려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60년 동안 축구를 한다고 해봤자 60번밖에는 슈팅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즉 기회인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기회를 노리고 배팅을 하는 이런 식의 투자는 장기 투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 종목이 성공을 거뒀는지 실패를 했는지를 이 피드백을 내가 받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페널티킥 슈팅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차고 이런 식으로 다시 차보고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실력을 키우는 단기 투자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근데 어떤 기회를 잡고 이러려면은 결국 단기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쉬운 예로 이제 축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투자는 한마디로 어떤 종목에 한 5년을 투자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다 해도 그 투자자가 그 다음 5년 후에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또 성공을 거둘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률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단기 투자는
계속 내가 매매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분석을 하고 왜 잘못됐는지, 왜 손해가 났는지 계속 이걸 피드백을 하면서 단기 투자의 실력을 쌓아가면 어떤 꾸준히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하는 어떤 축구 선수처럼 단기 투자의 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기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실력을 키우는 어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운이나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키워지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벌려는 어떤 주식 투자자라면 단기 투자의 전문가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단기 투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지기 때문에 한 회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편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